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또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이어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님과 그럼 함께할 주제부터 먼저 공개합니다. 이번 주 FOMC 있었죠. 겉은 동결 그리고 속은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FOMC에서 금리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이 부분은 이미 많이도 반영하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점은 바로 점도표였는데요. 이번에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기자님 알려주세요. 네, 이 표를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점이 찍혀 있는 게 있고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게 있는데요. 빨간색은 지난번 2025년 12월에 FOMC 그때 때요. 이제 그 점도표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이제 노란색 이렇게 배경 칠한 데가 그 중위값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3점 왼쪽에 표의 왼쪽에 보면 3.4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연방 기금 금리를 3.25에서 3.5% 요 사이에 두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이번 이제 3월 FOMC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지난번하고 똑같이 한 번 인하하는 거. 지금 현재가 3.5에서 3.75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번 인하하는 정도로 그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다 사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롱거런이라고 해서 이제 장기 이거는 우리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건 네.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데 FOMC 위원이 이번에 이제 보면은 네. 뒤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이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사실 여기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이전에 있었던 거를 거의 그대로 그 금리에 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점도표를 보고는 그렇게 매파적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 나왔던 내용들에 뭔가 힌트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이 FOMC에서 경제 전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 경제 전망이 이제 사실 3, 6, 9, 12월 이렇게 네 번 하거든요. 네네. 1년에. 근데 이번에 이제 3월이라서 사실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전망이었는데 어떤 경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기반해서 이 금리를 어떻게 이제 할지 이게 나오는 거니까요. 맨 위에가 이제 그 GDP인데요. GDP는 지난번에 했던 2026년 네. 1년간의 GDP 성장, 이건 실질 GDP입니다. 이걸 2.3에서 2.4로 올렸어요. 네. 그다음에 실업률은 그대로 4.4. 근데 이제 PC 인플레이션, 요거는 이제 헤드라인이죠. 요거는 2.4에서 2.7로 더 높였네요. 올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어, 그 근원 PC 인플레이션 마찬가지로 2.5에서 2.7로 올려가지고 그 FOMC 위원들 요 상태를 보면은 금리 인하를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이제 봤을 때 물가적인 지표에 대해서 전망을 좀 높였다는 점이 좀 핵심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실업률은 동일하게 봤었고. 근데 또 눈에 띄는 점이 GDP에 대해서도 0.1%포인트 오히려 좀 올려서 봤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그 또 얘기했던 그 기자회견하고 거기에서 이제 얘기했던 건데요. 일단 2025년 3분기하고 저 왼쪽이 3분기고요. 오른쪽이 4분기인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네. 예를 들어 소비, 투자, 순수출, 정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이게 이제 2025년 4분기 성장률 0.7% 플러스 0.7%를 봤는데요. 요게 가장 큰 여기서 이제 차이라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정부 부분이 네. 3분기에는 0.38이니까 거의 0.4%죠. 그렇죠. 그러다가 4분기에는 마이너스 1%니까 무려 1.4%가 감소를 한 거예요. 근데 요 얘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사로도 썼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왜 이렇게 정부 부문이 줄었냐? 그러면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 정부 부문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공무원도 해고하고 그래서 줄었는가? 네. 그거보다는 뭐가 더 있었냐면은 4분기에 저게 있었잖아요. 그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미국 정부의 일부 그
공공부문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공원이라면은 공원에서 안내하고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또는 기타 이제 또 다른 그 정부 부문 서비스들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셧다운이 해제되고 나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셧다운 기간에는 월급도 안 줬는데 네. 끝나면 그 월급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월급을 다 환급해서 줬거든요. 아, 주는 거군요. 예, 예. 네. 그 이제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환급해서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정부 부문 서비스가 안 생긴 거예요. 그렇죠. 발생 네. 안 했죠. 그런데 정부에서 지출한 건 그대로죠. 그러니까 돈 지출한 건 그대로인데 서비스는 덜 생산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GDP는 항상 뭘로 계산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실질 GDP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통계가 이루어지냐면은 그 비용은 지출은 이제 결국에 나중에 그 셧다운 기간에 돈 그 월급 안 준 것까지 다 해서 주는데 네. 실제 생산된 서비스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 얘기 그렇군요. 뭐냐면은 그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제 4분기가 감소했는데 이거는 이제 2026년 이번 1분기부터는 다시 정상화되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더 늘어날 요인이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연준 그 이제 파월 의장도 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2026년에 대한 이제 GDP 생산 이게 좀 많이 올라가는 이게 0.1% 올라간 거면은 뭐 작아 보이지만은 네. 사실 이게 전체 분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큰 폭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GDP가 좀 올라가게 돼서 경제가 많이 좋아지는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4분기에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되는 서비스의 양 자체가 줄어들었고 다만 이제 지출은 그대로 갔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0.1%포인트에 대한 상승을 또 이번에 경제 전망에서 수정을 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도 상당히 또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핵심이었을까요? 제가 봤던 거는 이번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트럼프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 정도 시장이 또 굉장히 이렇게 사실 많이 시장도 빠지고요. 특히 금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했던 게 이 파월 의장의 이번 그 기자회견 발언인 것 같은데요. 네. 누구나 이제 다 알듯이 파월의 임기는 이제 올해 5월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신임 이제 임명된 그 케빈 워시 이 연준 의장에 대한 인준 절차가 이게 지금 불투명해요. 왜냐하면은 그걸 인준하는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국회에 상임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뭐 예를 들어 금융분과위원회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듯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거기 상원 그 상임위의 네. 상원 그 의장이 누구냐면 공화당인 톰 틸리스라는 분이에요. 네네.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파월에 대한 조사 지금 뭐 그 연준 빌딩 짓는다고 막 조사 들어가고 그 네네네네. 기소하느니 마느니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 조사가 완결이 돼야지 우리는 연준 인준 그 의장 인준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렇군요. 했어요. 네. 그 얘기 뭐냐면은 이게 법적 공방이 계속하면은 케빈 오씨는 지금 연준 의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밀리게 되면서 공백 자리가 생기나요? 네, 공백 자리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이번 이제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내가 계속 할게. 그 임시 대행 체제로. 네. 이거 뭐 체어 프로 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내가 계속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은 사실 연준 의장 말고 연준의 그 이사들이 있잖아요. 네. 거버너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파월은 거버너입니다. 이사인데 만약에 이게 모든 게 순리대로 되면은 파월이 이제 의장직을 이제 물려주고 그다음에 뭐 보통 이사직도 자기가 보통 이제 그만두거나 하는데 네. 내가 이거 계속 할게. 근데 그 이사직은 이론적으로 28년 1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항복하지 않고 계속 그러면 이 그 법적인 이런 걸로 간다 또는 중간에 이제 그런 그 뭔가 일이 안 생기면은
법적인 소송으로 간다. 네네. 그러면 28년까지도 파월이 연준의 의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대행체제겠지만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사실 굉장히 크게 좀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또 파월 의장의 임기가 순리대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지금 또 섞여 있다 보니까 또 파월 의장이 이전 멘트들을 봤을 때도 좀 약간 강단 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어떤 반응을 보인 건가요? 제가 그래서 6월하고 9월 중요한 이제 그 FOMC죠. 그 경제 전망에 나오는 FOMC인데 이제 그 두 가지만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이 파란색이 동결입니다. 네. 동결이 무려 3월 초에는 동결하고 인하하고 똑같았었는데 그러게요. 90으로 올라갔고요. 자, 1회 인하는 지금 0%가 됐어요. 오히려 인상이 올라오고 인상이 9%나 쫙 올라왔습니다. 네. 그동안 0으로 잠잠하게 있다가 그리고 이제 또 9월 것도 한번 또 같이 볼까요? 네. 9월은 마찬가지로 그 동결이 이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인하는 빠졌는데 1회 인상이 무려 18%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이번에 있었네요. 네, 파월의 뭐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의 예상대로 3월의 금리 자체는 동결해서 뭐 이게 완화적이지도 않고 뭐 매파적이지도 않고 이제 약간 뭐 중립적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한 번 더 보면요. 네. 요건 이제 그 표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기 파란색 바탕에 있는 거는 동결하는 동결이죠. 겁니다. 같은 근데 거니까. 이제 제가 파란색도 그 사각형으로 해놓은 점 있죠. 네. 그건 1회 인상이에요. 지금 1회 인상이 불과 지난주까지는 다 0%였는데 그러게요. 시장은 이제 파월의 발언을 보고서 네. 이런 식으로까지 반응하는 거고 이 문제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결단을 하는 게 빨리 소송 취하를 하고 파월이 네. 빨리 이제 케빈 러시한테 넘겨주고 그래도 이게 시장 이 불안이나 좀 트럼프한테는 좀 그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거보다도 경제 전체 또 미국 경제가 그냥 미국만의 경제가 아니고 네네. 전 세계의 또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용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파월 의장이 또 최근에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의 좀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강력한 멘트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씩 반영을 하는 모습들을 관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동결은 물론이고요. 지금 인하 가능성보다는 인상 쪽으로도 의견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 상당한 이번에 변화다라고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국채 순발행 계획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는 이제 1조 달러가 아직 덜 됐었잖아요. 드디어 이제 1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렇네요. 전체 순발행은 네. 1조 550억 달러로 이제 1조를 벌써 훅 넘어섰습니다. 네네. 이게 아직 2026년 회계연도로 반년을 아직 안 지났어요. 이제 반년을 지나려면 이제 한 10일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게 볼 거는 밑에 파란색은 단기국채거든요. 네. 최근 1, 2일 동안 파란색 단기국채 파란색 기둥은 변화가 없는데 그 노란색 기둥은 장기국채인데 장기국채가 좀 줄었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은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바이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요즘 SNS나 인터넷을 보면은 그 재무부가 바이백을 했는데 이번에 했던 거는 150억 달러 또 지난주에 했던 거는 마찬가지로 거의 150억 달러에서 한 300억 달러 정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막 흥분해요. 네. 뭐라 해야 되냐면은 그 재무부가 자기 부채를 다시 상환해서 네. 일찍 이제 조기 상환해서 뭐 시장에 뭐 유동성을 푼다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저 정도 행가에다 그렇군요.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물론 이거는 딜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이거를 뭐 마치 QE나 이런 거 연상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 전체 크기에서 보면 저 아주 미미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현재까지 했던 전체 그 발행 금액이 있잖아요. 이거는 2026년 그 회계연도만 본 건데 네네. 전체는 31조거든요. 아, 네. 그럼 저기가 1조 지금 끝이 1조인데 저거 30배예요. 그렇죠. 아주 작은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무부의 또 국채 순발행 현황까지 저희가 함께 점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의 이 계좌도 좀 들여다볼까요? RMP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을까요? 네, 계속 이제 뭐 제가 하는 그동안 계속 이제
강조한 대로 계속 이제 그 단기 국채는 지금 현재 RMP를 시작한 이후에 1,700억 달러를 매입을 했고요. 근데 요거 다는 아니고 이제 다른 거 줄어든 게 이제 그 MBS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했던 그 계획대로 네.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난 이제 12월에 발표한 대로 이 RMP 이거는 아마 현재까지는 4월 중순까지 이제 계속 될 건데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정확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가봐야 그렇죠. 어떻게 이제 연준이 그 대비하느냐. 근데 요 대비 왜 이렇게 했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4월 중순에 그 세금을 왕창 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데 지급준비금 갑자기 줄어드는 걸 대비한 거예요. 근데 4월 중순 이후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RMP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RMP라는 거의 그 본질 요걸 좀 알아두면은 좀 느긋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연준 와처 시간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FOMC 그리고 점도표 여기서 나왔던 파월 의장의 멘트까지 자세하게 어떤 함의를 담고 있었는지 저희가 분석해드렸습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고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투자 끝까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